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초보 학습자 시절부터 고급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사용해오고 가장 먼저 배워왔지만은 정확하게 그 쓰임을 알기 힘들었던 인칭 대명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인칭 대명사는 보크라거나 와타시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인칭 대명사들은 보통 1인칭과 2인칭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인칭 대명사가 일본어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를 학습하실 때 포인트를 집어서 학습해야지만이 그 인칭 대명사들의 느낌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곧 후배들이라거나 혹은 저에게 일본어를 물어오신 분들에게는 인칭 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성별이고 다른 하나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딱 정의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건방진 느낌이 이 인칭 대명사 속에 들어가 있느냐 혹은 공손한 느낌이 인칭 대명사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얼마만큼 공손함이 들어가 있느냐 혹은 얼마만큼 건방짐이 묻어나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정도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고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칭 대명사의 비밀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1인칭 인칭 대명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물론 이것 외에도 인칭 대명사는 굉장히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주로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들을 나열해 놔봤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는 여성분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인칭 대명사는 남자들만,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인칭 대명사는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인칭 대명사예요. 자, 이 인칭 대명사들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얼마만큼 건방진 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에서 얼마만큼 공손한 태도가 묻어나느냐라는 식으로 정도성의 차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남성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들을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은 올해, 보크, 와타시, 지붕, 와타쿠시 순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공손함의 정도성이 강하게 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정도성을 알기 쉽게 수치화시켜서 나타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성, 태도의 정도성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2 정도가 되면은 공손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도의 정도성이 마이너스 1로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 이 정도면은 약간의 건방짐이 묻어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간의 건방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이 올해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이 딱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올해는 주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쓰인다라고 하거나 혹은 올해는 나와 대등한 상대 혹은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라거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올해가 약간의 건방진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고 나보다 윗사람이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올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올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보크와 와타시를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크와 와타시 같은 경우에는 공손함이 플러스 1 정도 되어 있는, 태도의 면에서 보자면 플러스 1 정도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약간의 공손함을 넣어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에게도 나와 동등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상황이더라도 사용했을 때 무난한,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말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친데 보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말투와 보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손함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약간 혼재되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나게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다거나 자신감에 차 있어서 의견을 막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보크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은 그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의 그 힘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크와 와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지붕이에요. 지붕.
지분 같은 경우는 공손함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플러스 알파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 혹은 0.5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공손함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린 느낌이 아니라 공손함에다가 약간 딱딱한 느낌을 추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보다 윗사람, 선배라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보다 상사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가 하면은요, 체육계통이라거나 군대계통 혹은 규율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은 확실하게 보크라던가 와타시보다는 아주 살짝 더 공손함을 더 담은 느낌이 들긴 해요. 조금 더 딱딱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 강하고 편파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이 사람이 조금 너무 강직해 보이고 딱딱해 보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오는 것이 이제 와타쿠시인데요. 와타쿠시 같은 경우는 공손함을 플러스 2 정도 넣어놓은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와타쿠시를 사용해요. 뭐 회사 생활을 따진다면은 이제 상대편 회사에 나보다 직급이 높으신 분이라거나 거래처 회사의 사장님이라거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와타쿠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손함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대충 느낌적인 부분을 아실 것 같나요? 이 태도적인 부분, 건방짐과 공손함을 얼마만큼 담았느냐, 어느 정도 수위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俺もちょうだい。僕思うんですけど、晴美に無理に好かれようとし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やっぱり俺嫌われてる。あ、嫌われてはないです。僕からもお願いします。やった卵忘れてきちゃった。僕取ってきましょうか。ありがとう。査定にしてください。あのな、射程って俺ヤクザちゃうねん。お願いしますわ。こんな通りですわ。ファンクラブの方じゃないですよね。いや、私こういうもの。 여기서 끝내면은 재미가 없죠. 먼저 성별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성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와타시, 와타쿠시 정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칭 대명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약간 동경 사투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인데, 와타시가 아니라 아타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성분들은 보통 아타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20대, 10대에서 30대 정도 사이의 분들이 와타시라고 하지 않고 아타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 와타시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손함을 한 0.5 정도 없애서 건방진 느낌이 들 정도로 줄여버린 말들이 존재하긴 해요. 아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관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건방짐, 오래랑 비슷한 표현으로 우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찌라고 하면은 관서 지역에서는 여성분들이 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의 우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손함이 0.5 정도 마이너스, 약간 건방짐이 조금의 건방짐이 묻어나 있긴 하지만은 살짝 애교로 봐줄 만한 그런 건방짐이 묻어나 있는 그런 1인칭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1인칭 대명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 1인칭 대명사 중에 와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와시.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40대에서 50대, 60대 정도 되는 중장년층 등의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올해라고 하는 표현에 그 어르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쓰는 대상들은 중장년층의 야쿠자라던가 조금 거친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와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私やっぱいいや。私が買ってきた肉だよ。振られたの私。ほなわしはこれで失礼しますわ。いや、わしはやな、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1인칭 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지 알 것 같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